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회차 분데스리가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축구 승무패에 오랜만에 스페인 라리가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 A 조합이 승무패에 들어왔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승무패 5회차는 세리에 A가 아니라 스페인 라리가가 들어왔습니다. 풋볼 살롱은 라리가가 오랜만에 들어온 만큼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라리가 팀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왔고 또 다음 승무패 경기에 어떤 선수들이 나서지 못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가 오랜만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풋볼살롱의 모든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유튜브 채널 구독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서 풋볼살롱 채널이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크나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에게만 보이는 유튜브 공지사항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언더오버 예측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축구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최종픽 공유 1부에서는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와 방대한 전술 내용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풋볼살롱이 분석을 하는 살롱 코멘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긴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킵을 하지 마시고 빠르게 재생 속도를 1.5배나 1.25배로 돌리셔서 모든 내용을 소화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 한도 내에서 최종픽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변 경기가 나올 것 같은 경기들도 풋볼살롱이 최종픽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5회차 최종픽은 온라인 한도 내에서 48,000원짜리로 구성을 했는데 이 최종픽을 구성하면서도 이 경기만큼은 여유가 있다면 투포를 잡아보고 싶은 이 마음이 드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서 풋볼살롱이 최종픽에 투포를 잡지 못했더라도 이 경기만큼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레반테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만 놓고 보면 레반테가 그라나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레반테가 홈에서만큼은 올 시즌 1패밖에 없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컵대회를 포함해서 6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비아레알과의 구강컵 홈 경기에서
연장 끝에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에 이 레반테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공격수 로저 마르티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테랑 측면 공격수인 모랄레스 선수와 함께 이 로저 마르티라는 선수가 부상 복귀 이후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9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4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하면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그라나다를 상대로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었던 이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르티를 앞세운 레반테의 효율적인 역습이 이 그라나다, 특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아지는 그라나다를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기세가 좋지 않은데 모든 대회 컵 대회를 포함해서 1승 2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직전 바르셀로나와 코파델레이에서 맞붙었는데 이 후반 막판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2골을 허용을 하면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연장전에 그리즈만과 알바 선수에게 연이어서 골을 허용을 하면서 조금은 아쉽게 3대5로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듯 그라나다가 홈에서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개 쓰레기가 됩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2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원정만 가면 2승 2무 6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실점 면에서도 홈보다 2배 가까운 실점을 하는 이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더욱이 홈에서는 1.45골, 평균 1.45골이라는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평균 한 골도 되지 못하는 0.8골이라는 빈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라나다가 홈에서 강한 레반테를 원정에서 꺾는 것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부진한 것이 마티스라는 핵심 측면 자원이 4경기째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레반테전에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고날론과 에레라가 결장하는 것은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반테 역시 백업 측면 자원인 최근에 이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컨디션이 좋았던 이 프로토스라는 측면 자원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은 이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앙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고날론과 에레라가 빠지는 그라나다 쪽이 전력 누수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레반테가 압도적인 상승세입니다. 이 레반테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공격수 로저 마르티와 호세 모랄레스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을 책임져야 할 마치스와 푸에르타스가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 푸에르타스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 하고 양팀 모두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이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을 놓고 봤을 때는 레반테 측면 공격이 훨씬 더 최근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특히 원정에서 레반테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반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최근에 원정 4경기에서 실점이 9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강한 레반테가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컵대회를 치르고 왔고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고 왔지만 그래도 레반테는 홈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체력적으로는 이 레반테가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레반테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모든 대회 8경기 6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흐름 속에서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전에 서의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홈에서는 웬만한 상대가 오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라나다의 중앙 미드필더 고날론과 에레라 이 선수들이 이 중원에서 태클과 인터셉트가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빠진다면 이 레반테가 자랑하는 효율적이고 빠른 역습을 제어하는데 그라나다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포를 잡으면서 이 투포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그래도 바르셀로나전에서는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레반테 같은 경우가 직전 비아레알과의 컵대회에서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 골키퍼 선방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비아레알한테 패배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반테의 무승 행진이 굉장히 길다는 점에서 한 번쯤은 부러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고 다만 패턴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 패턴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만약에 이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좀 더 높은 배당 독식픽을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패턴을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그라나다가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지금 현재 1패 중입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패배를 해서 1패를 당한 상황인데 이 그라나다가 특징적인 것이 1패 이후에 무승부를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패 이후에 승리를 거두던가 아니면 이 2연패 수렁으로 빠지던가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패턴 1패 이후에 무승부가 없이 승리를 거두거나 혹은 패배를 하는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 픽 구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투포를 잡으면서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이변을 보면서 이 레버쿠젠 쪽을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최근에 레버쿠젠이 이 3연패 수렁에 빠졌고 직전 4부 리그 에센과의 포칼컵 16강에서 연장을 치렀는데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4부 리그 팀에게도 패배를 할 정도로 레버쿠젠이 흐름이 좋지 않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비력은 오히려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이 빠른 역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감이 드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가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패트릭 시크와 알라리오라는 공격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이 두 선수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레버쿠젠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고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시사했던 이 벤더 쌍둥이 형제 라스 벤더 스벤 벤더가 둘 다 이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인데 이 두 벤더 쌍둥이 형제가 부상으로 불투명합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던 패트릭 쉬크 같은 경우에는 발 부상을 털고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쉬크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바움, 가르틀링거 선수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슈투트보다도 부상 및 결장자가 많은 레버쿠젠입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올 시즌 슈투트가 홈에서 1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5승 2무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가 이 화력 면에서 원정을 기준으로 원정 득점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슈투트가르트보다 많은 골을 넣은 팀은 바이에른 뮌헨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만 가면 펄펄 날아다니는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팅이가 간 레버쿠젠을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곤잘로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령 두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는 레버쿠젠입니다. 직전 4부 리그 컵대회 원정에서 연장 끝에 패하는 졸전을 보여줬고 최전방에 알라리오와 패트릭 쉬크 같은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부진을 겪고 있어서 덩달아 레버쿠젠도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 주목해야 할 점은 레버쿠젠이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근소하게 좋다는 점인데 이 원정에서조차 최근에 4패를 당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고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원정을 기준으로 성적이 2등이고 이 득점력 또한 뮌헨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에서 23골을 넣었는데 슈투트가르트가 22골을 넣으면서 원정 득점 2등, 성적도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만 가면 강해지는 슈투트가 마탱이가 간 레버쿠젠의 홈 경기에서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것 같고 이 슈투트가르트 역시 주중에 메넨글라트바우와 컵대회를 치르긴 했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4부 리그 팀과 연장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체력 면에서도 슈투트가르트가 밀릴 것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가 오른쪽 측면에 와망기 투카라는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 골을 양산해 내고 있고 백업 장신 공격수 키가 2m가량이 되는 이 칼라이지치라는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마인츠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이
칼라이지치 선수가 지난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끈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도 슈투트가르트가 레버쿠젠에게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충분히 이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를 믿어볼 만할 것 같고, 와만기 투카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에 소사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슈투트가르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버쿠젠을 잡아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베테랑 미드필더인 이 곤잘로 카스트로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 디다비라는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로의 공백을 디다비가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이 나온다면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레버쿠젠 사이드를 배제를 하고 무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이변 냄새가 조금 나는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직전 볼프스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조금 꺾인 모양새인데,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3무 2패로 패배가 단 2차례밖에 없고,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직전 2부 리그 파더보른과의 홈 경기에서 컵대회에서 연장 접전 끝에 진땀승 3대2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연장전에서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거뒀는데,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고전을 하는 것은 이 수비력이 흔들린다는 점이고,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6경기에서 무려 11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이든 산초, 그 옐링 홀란드라는 원투펀치가 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직전 파더보른전에서 엠레찬 선수와 제이든 산초 선수가 경기 막판에 부상 기미가 있었는데, 이 독일 정론지라고 볼 수 있는 키커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산초 선수와 엠레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전에 나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산초와 엠레찬이 나설 수 있다면 이 프라이부르크 쪽의 최대 이변은 이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다만 이 레버쿠젠과 조금 다른 점은 레버쿠젠이 경기력도 안 좋고 결과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반면, 도르트문트는 경기력은 나빠도 꾸역꾸역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2연승으로 반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직전 2부 리그 파더보른전에서 연장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일주일을 쉰 프라이부르크의 굉장히 열세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고무적인 점은 그래도 산초와 엠레찬 선수가 파더보른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라이부르크전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산초와 홀란드가 최근에 모두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도 화력적으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심 수비수 훈멜스까지 직전 파더보른전에서 결장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회복을 한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불안했던 수비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 같고, 다만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22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올 시즌 홈에서 분데스리가에서 프라이부르크보다 많은 골을 넣은 팀은 바이에른 미넨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는 굉장한 화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는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충분히 골문을 열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2패를 당한 경기가 바이에른 미넨전과 볼프스부르크전인데 이 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원정만 가면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력이 좋지 않고 홈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르트문트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프라이부르크의 승리 쪽이 아니라 이 무승부 쪽으로 가려는 이유는,
우선 프라이부르크의 천적이 도르트문트입니다. 이 모든 대회 19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패배를 한 적이 없고 이 프라이부르크의 감독인 슈트라이 영감님이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16경기를 치렀는데 16경기 모두 도르트문트에게 비기거나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를 믿어본다면 이 도르트문트를 이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프라이부르크의 패턴을 살펴봤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올 시즌 홈에서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특히 화력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 쉽게 지지는 않는데 승리를 거둔 경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난타전 끝에 비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볼프스부르크와 1대1, 레버쿠젠과 2대4, 메넨글라트바흐와 2대2, 프랑크푸르트와 2대2 이렇게 이 화력이 강한 강팀들과 난타전 끝에 홈에서 비기거나 이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에게는 이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프라이부르크가 이 골을 넣는 상황 속에서 이 1대1, 2대2 난타전 양상 속에서 최대치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 역시 조금 이변을 바라보면서 이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마인츠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의 단통 패배를 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마인츠가 라이프치히를 홈에서 잡아내는 듯 깜짝 상승세 반등을 이뤘었는데 직전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또다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마인츠가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고 그 감독 교체 속에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상대인 우니온 베를린이 조직력이나 실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마인츠가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임대를 해온 측면 윙백 다코스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마인츠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깜짝 승리를 거둘 때도 결승골을 어시스트를 한 바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가 최전방 공격 자원인 콰이송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최근 모든 대회에서 11경기째 무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 콰이손이 부상으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바이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귀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하기 때문에 마인츠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우니온 베를린 역시 분위기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직접 메넨글라트바흐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3경기 분데스리가 3경기를 기준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1무 2패 부진에 빠져 있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가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과 이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마인츠에게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매치업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우니온 쪽을 보고 싶은 이유는 이 핵심 주전 오른쪽 풀백인 트리멜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인 프레멜 선수까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누수는 우니온 쪽보다는 마인츠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우니온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전술적으로 조금 풀어드리면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마인츠인데 슈투트가르트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다시 한풀 꺾였습니다. 이 마인츠가 최근에 선수 출신 마인츠에서 활약을 했던 보 스벤손 감독이 부임을 한 뒤에 분위기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보 스벤손 감독의 특징이 뭐냐면 공격 자원들, 특히 최전방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타이트한 압박까지 주문을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마인츠가 어설프게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이 역습이 상당히 강한 팀입니다. 역습이 상당히 강하고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전방에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트리멜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이 트리멜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데 오른발 킥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프리킥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는데 이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트리멜 선수가 지난 시즌
이 마인츠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도 이 트리멜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고, 제가 항상 우니온 베를린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리멜이 올리고 센터백인 프리드리히가 머리로 집어넣는 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0월 맞대결 4대0 완승을 거뒀을 때도 트리멜이 2개의 어시스트, 중앙 수비수 프리드리히가 헤딩골로 한 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니온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이 마인츠를 곤욕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트리멜이 코너킥 상황에서 무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리멜이 직접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해서 체력적으로도 만땅을 채우고 왔기 때문에 트리멜을 앞세워서 충분히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까지 거둘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이 단통 사이드,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아우쿠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 폴더스의 여유가 없어서 저는 단통 패,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무승부를 바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우구스부르크가 최근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바이에른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이 경기력 자체는 올라왔었는데, 어느덧 분데스리가 5경기 기준으로 1승 4패 수렁에 빠졌는데, 이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 3골을 허용을 하면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베테랑 미드필더 에이스 칼리주리 선수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0경기에서 도움 1개, 어시스트 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칼리주리 선수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공격 포인트가 10경기에서 1개의 어시스트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빈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전방 공격수인 니더레으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무려 13골 6도움이나 기록한 에이스였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다가 오랜만에 지난 우니온전에서 2골을 넣더니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조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던 안드레 한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안드레 한과 니더레으너가 아우쿠스부르크의 공격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보다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우쿠스부르크입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 프람베르거를 제외하면은 주전급 부상은 없는 상황이고, 이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웃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샬케아의 포칼컵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이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볼프스부르크의 특징이 이 최근에 베우호스트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모든 대회 7경기에서 6골이나 넣고 있는 이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측면 공격의 핵인 바쿠 선수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짠물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까지 탄탄해진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이고, 수비수 출신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짠물 수비를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 뒤에서 3등을 달리고 있는 아웃국의 화력이 이 볼프스의 단단한 방패를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볼프스가 직전 컵대회에서 샬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교체 카드를 적절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그렇게까지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 1승 4패 좋지 못한 흐름인데,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바이에른 미넨과 도르트문트전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히려 이 미넨과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나, 이 오히려 볼프스부르크에게는 고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올 시즌 바이에른 미넨과 도르트문트보다도 수비력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이 바이에른 미넨이 26골을 실점을 했고 도르트문트가 27골을 실점을 했는데,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9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은 짠물 수비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 순위 뒤에서 3등인 아우쿠스부르크의 빈공이
볼프스부르크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특징적인 것이 아우구스부르크가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볼프스를 상대로 3무 3패를 거뒀는데 이상하게 자신들의 홈 경기를 치르면 볼프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당했던 3패 중에서 2패를 홈에서 당한 아우구스부르크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원정에서 훨씬 더 안 좋은 성적, 특히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득점과 실점 면에서도 원정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최대치를 이 무승부를 잡아볼 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공격수 베흐호스트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 볼프스의 조직력이 충분히 아우크스부르크를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통 사이드를 보실 경우에는 이 볼프스 사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독식픽을 원하신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다시 라리가로 돌아와서 엘체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엘체의 단통패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체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핵심 자원들이 경고 누적을 당하면서 비아레알전에서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베르드,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바라간, 미드필더 테테, 모렌테가 경고 누적으로 비아레알전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것이 엘체입니다. 또한 항상 엘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호산과 피델, 이 두 선수 중에서 피델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다만 엘체가 우위를 점하는 것은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위라는 점인데 엘체가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라리가를 기준으로 14경기째 승리가 없는 엘체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최근에 라리가에서는 3연 무승부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아레알 쪽을 보는 이유는 비아레알의 핵심 공격 자원인 에이스 모레노 선수가 부상 이후에 복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연장 끝에 패배를 한 비아레알인데 이 레반테 원정에서 모레노 선수가 이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경기를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명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상이 회복이 됐다는 점이고 모레노 선수가 충분히 엘체전에는 나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레노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 3연 무승부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엘체가 무승 행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핵심 자원 3명 말씀을 드렸던 베르두, 바라간, 모렌테가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비아레알전에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달, 11월달에 맞대결을 펼쳤는데 이 엘체가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이 중앙 수비수인 베르두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기는 경기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인데 이 베르드 선수가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이번 비아레알전에는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적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엘체입니다.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모레노 선수가 레반테 원정에서 벤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상 복귀가 가능할 것 같고 이 비아레알이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뒀던 것이 공교롭게도 이 핵심 공격수 모레노가 빠진 뒤에 귀신같이 3연 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노가 돌아온다면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한 이 알카세르라는 공격수와 함께 모레노가 이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잡아준다면 충분히 화력적으로 비아레알이 엘체를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알카세르 선수가 골은 없었는데 직전 레반테 경기에서도 골은 넣지 못했지만 좋은 움직임으로 비아레알의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레노까지 돌아온다면 알카세르와 합을 맞추면서 주축 자원들 3명이 빠지는 엘체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까지 거두면서 3연 무승부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패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와 쾰른의 경기인데 메넨글라트바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넨글라트바흐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탔고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포칼컵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욱이 메넨글라트바흐가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5승 3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화력 자체는 홈과 원정에서 비슷한 수준인데 이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평균 홈에서 실점이 1.1골로 원정에서 실점 평균 2골을 하는 것에 비해서 수비력도 훨씬 더 좋아지는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쾰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 리그 경기에서는 아르미니를 3대1로 완파를 하면서 올 시즌 홈 경기 첫 승을 거뒀는데 이 주중에 펼쳐졌던 직전 2부 리그 레겐스부르크와의 포칼컵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이 이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고 체력적으로도 연장전을 치르지 않은 메넨글라트바흐보다도 체력적으로도 열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쾰른이 메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상승세, 메넨글라트바흐의 상승세의 중심에는 최근에 부진했던 공격수 플레아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플레아 선수의 부활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플레아 선수가 지난 맞대결 10월 맞대결에서도 쾰른을 상대로 골을 넣은 바 있고 지난 시즌 쾰른전에서도 골을 넣은 바가 있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는 플레아가 마침 2경기 연속골로 부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아가 쾰른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은 최근 징계에서 복귀를 한 공격수 튀랑 역시 3경기 2골로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있고 메넨글라트바흐의 주요 2선 자원인 요나스 호프만 선수까지 쾰른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압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쾰른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특이한 것이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홈과 비교를 했을 때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평균 2골 가까운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평균 1.44골로 이 수비력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 무실점 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원정에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쾰른 같은 경우가 직전 아르미니전에서 2골이나 넣었던 이 측면 윙백인 볼프 선수가 직전 레겐스부르크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메넨글라트바흐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도 주목을 했던 이 볼프 선수가 직전 2부 리그 레겐스부르크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는데 이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부상 및 결장자도 쾰른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지금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나 분위기 그리고 부상 및 결장자 면에서도 메넨글라트바흐가 압도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5회차 2부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부 조회수가 높고 2부 조회수는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2부 역시 현미경 분석을 정주행을 하셔야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의 이 다부지고 야무진 최종픽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